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노우에 히로유키의 책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당신의 분석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배움을 실제적인 결과, 그러니까 돈이나 풍요로운 삶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 자료는 배움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머릿속에 정보만 넣는 게 아니고요. 의식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심지어는 투자의 관점에서 배움을 보게끔 하죠. 아, 투자의 관점.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는 어쩌면 당신의 학습 방식이 진짜 삶을 바꾸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배움의 정의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 공부나 자격증 따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자는 인간력이라고 하던데 이걸 키우는 과정이라고요. 의식 수준이나 삶의 태도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인간력. 배웠으면 돈을 벌고 익혔으면 성과를 내라. 이 말이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배움이 결국에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니까요. 수입이 늘든 관계가 좋아지든 아니면 업무 성과가 나든 실질적인 결과요. 결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의식의 변화예요. 자료에서도 우주의 법칙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걸 되게 강조하죠. 우주의 법칙. 네. 그래서 긍정적인 소망 같은 걸 잠재의식에 딱 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잠재의식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이랑 연결시키나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달라요. 그냥 혼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의식이 변화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환경. 예를 들면 세미나 같은 것에 직접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봐요. 환경이 중요하다.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잠재의식에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나폴레온 힐이나 조셉 머피 같은 고전 자기계발서하고도 좀 맥이 다 있고요. 네네. 그럼 고전들 영향이 느껴지네요. 당신의 주변 환경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확실히 환경 영향은 무시 못하죠. 그럼 이런 의식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결국에는 시간 관리가 또 필요할 텐데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원칙 아래 7가지 법칙을 제시했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 그걸 넘어서요. 우선순위 정하고 불필요한 것 덜어내고 집중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핵심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거죠. 시간의 가치요? 네, 속독이나 속청 같은 기술 써서 같은 시간에는 더 많이 배우라는 조언도 그런 맥락이고요.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도 이런 틈새 시간을 활용한 고효율 학습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듣고 보니까 그냥 바쁘게 사는 거랑 시간을 진짜 지배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네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좀 파격적이다 느꼈던 부분은요. 배움을 수익이 약속된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단언하는 점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심지어 배움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인 대출까지 권장한다고요. 이게 좀 네,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롭죠. 보통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움은 경험이랑 결합될수록 가치가 계속 커지는 그런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조차도 나중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실패 경험도 자산이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대출이라는 표현은 미래의 더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걸 망설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방식 자체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돈 쓰는 방식이요. 네. 기부를 하거나 자기 향상에 쓰는 돈은 결국 더 큰 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런 식의 관점이죠.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좀 다르군요. 그럼 이게 배움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현상 유지는 곧 쇠퇴라는 말처럼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특정 분야 전문 지식만 파는 게 아니라 폭넓은 교양을 쌓아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조합을 만들려고 조언하죠. 조합이요? 네. 그렇게 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뭐랄까 희소금속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희소금속.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인연이나 기회가 알아서 따라온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억지로 인맥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면 된다? 이런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배움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의식, 행동,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다 아우르면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시간 활용 방식부터 돈에 대한 생각까지 배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걸 재설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배움은 혹시 그냥 정보 습득에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책의 관점처럼 당신의 인간력을 높이고 미래의 부를 만드는 진정한 투자가 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희소 금속으로 만들어줄 다음 배움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